코스피는 1880포인트 선을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심리가 불안해지다 보니 코스닥의 낙폭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뭔가 흐름 불안합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산민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우리투자증권의 이무진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OECD 선행지수 6개월째 100 상회입니다. 한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표는 10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통계청 지표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백화점 매출 증가입니다. 11월 백화점 매출이 상승 반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주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조선주 낙폭 심화입니다. 불투명한 업황 등으로 조선주의 낙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11월 백화점 매출이 늘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추위, 때이른 강추위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기저효과를 얘기하는 쪽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쪽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이 상승세로 반전할 것이다. 특히 이제 유통업체들이겠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학영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야 될 종목도 같이 좀 언급해 주세요. 네, 워낙 동네 마트는 그나마 조금씩 매출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백화점은 오히려 좀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어떤 영업이익 차원에서도 크게 좋지 않았었는데요. 11월에 들어서는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는 보도가 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3분기까지 좀 부진했던 실적 흐름에서 4분기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특히 이제 관련 주주분들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죠. 이번에 11월 매출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가 엄청 추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올해는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매우 추울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름보다는 겨울에 옷 자체가 좀 두꺼워지니까요. 값이 비쌀 것이라는 거. 이러니까 당연히 백화점이건 어떤 의류 회사들 같은 곳에 어떤 기업들의 어떤 실적까지 나중에 얘기했지만 최소한 뉴스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롯데쇼핑이라든가 신세계를 아마 많이들 얘기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약간 다른 쪽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해외 매출에 많은 어떤 의류 수출 회사들을 본다 그러면 그런 쪽이 오히려 좀 관심 있지 않냐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세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한세실업이 하반기부터 많이 올라갔고요. 작년에 한참 힌트를 쳤던 것이 영업무역인데요. 올해 좀 좀 쉬었죠. 영업무역 그리고 필라코리아 이런 것들이 결국 해외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생산하지 않죠. 방글라데시건 베트남이건 또 다른 해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원화 강세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봐도 없다는 점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쪽에서도 좀 관심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나중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에서도 정말 어찌 보면 한번 단순한 뉴스고요. 큰 거리가 안 되는데 그런 뉴스에 의해서 조금씩 반영을 하는 시도라 보고 있지만 다만 시황 전체가 꺾어지면 아마 이런 것들도 그렇게 버티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 한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계기로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자체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은 충분히 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유통주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 보니까 백화점 주식들 많이들 추천을 하던데 그 이외에 해외 의류업체들 영업무역이라든지 필라코리아, 한세실업 같은 종목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많이 빠지는 게 조선주입니다. 오늘만 빠진 게 아니라 최근에 약세를 보여도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의 실적도 안 좋지만 앞으로의 수주 전망도 어둡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관련해서는 요새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무진 연구원께서는 조선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
어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어떤 산업의 어떤 사이클이 이제 정점에서 이제 2008년, 2009년으로 오면서 어떤 구조조정기를 이제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좀 2차적인 이제 살아남은 기업 간에도 계속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현재는 이제 유로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량이 계속 급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누계적으로 본 이제 세계 신조조 수주량은 작년 대비해서 43.4%가 급감한 상황이고요. 선박금융 역시 2009년 미국발 금융 위기 수준으로 하락한 정도 이제 그만큼 하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운 시장의 공급 과잉이 201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선박금융 여건도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 신조선 수요는 20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코스트 푸시에 의해 어떤 신조선가 반등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선봉량 증가율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하락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계형 수주가 많아지면서 수주는 전체적으로 증가는 하겠지만 수익성 감소는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따라서 뭐 내년 후반기부터는 좀 뭔가 이렇게 그 수주량 증가에 의한 어떤 업황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경쟁 심화라든가 성과 하락, 수주 부진에 따른 어떤 업황의 전체적인 좀 투자 센티먼트는 좀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어떤 선별적으로 좀 단기 대응,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해졌을 때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할 경우에 좀 낙폭 과대 업주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불황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호황기 때 호황이 좀 이례적으로 좀 길었습니다. 그 여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선주 낙폭은 깊어지고 있는데 업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아직까지는 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그리스 긴축 연장 시 326억 유로 필요입니다. 글쎄 오늘 우리 시장 낙폭 커지는 게 그리스 때문에 빠진다고 봐야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뭐 다 알려진 얘기긴 했지만 결국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제금융 지원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았고요. 20일 긴급 회담으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나오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규모가 좀 커졌던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스 당장 급한 게 16일 날 50억 유로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것도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고 트로이카에서는 긴축 이행 기간을 2년 연장할 경우에는 뭐 326억 유로가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정돈되지 않고 좀 혼란스러운 모습 같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스 문제는 저는 오히려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다만 이제 그 해결되는 시기에 관해서 마디마디 돈을 꿔주는 사람들과 돈을 꿔가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요. 신뢰감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주 원초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 측에서 계속 한 그 약속, 어떤 재무 비율, 채무 비율에 대한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계속 어찌 보면 배째라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6년까지 또 300억 이상, 316억을 또 필요하고요. 그게 달러로 보면 410억 달러 정도가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요. 물론 돈은 꿔줄 수밖에 없겠지만 언젠가는요. 그것에 대한 답답함을 서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채권을 좀 발행한 채권을 지원해주는, 즉 돈을 꿔주는 입장에서 있는 독일 같은 나라들도 지금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요.
그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돈을 꿔주고 나중에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도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답답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간 끌기의 문제고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내년도까지 보면 그리스가 결국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 여전히 분명히 있고요. 다만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의 문제, 유로존의 문제 여전히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 특히 오늘도 외국인들 주식 선물 같은 거 많이 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유로존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문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하루 종일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결국 그 외국인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에 대한 그 주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좀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 결국 이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2년 연장할 경우에 326억 유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생겨날까 좀 이런 의구심도 좀 들고 있고요. 그리스 문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터지면은 봉합되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터지면 봉합되고 터지면 봉합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잘 봉합될 거란 기대감은 좀 분명히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인재료에 의해서 급락을 했다 그러면은 글쎄 그 과거 경험으로 봐서는 일단 잘 해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대감도 조금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지금 18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론, 낙관론들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 IB들 중국 경기 이제 턴한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데 정작 오늘 중국 상해 증시는 부동산 규제 우려감 같은 걸로 지금 우리 시장보다 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관련 모멘텀은 기대하기 아직도 어려운 건지 중국 관련 상황 이무진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의 어떤 좀 경기 낙관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달에 이제 경기 지표들이 좀 예상외로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10월에 이제 상승세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었지만 어떤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그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들이 좀 예상외로 좀 좋게 나오면서 중국이 이제 좀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좀 긍정론이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경기가 일단 7월, 8월을 바닥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했다에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의미 있는 어떤 반전을 이제 경기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되는 그 시기는 좀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기는 한 내년 이제 3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고 이제 경기 이제 지표를 보더라도 어떤 재고 사이클 개선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유로존 실물 경제 위기가 좀 계속되고 있어서 어떤 수출 증가율이 좀 의미 있게 좀 반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18기 일중 전회가 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시진핑이 이제 총서기직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어떤 정책의 변화를 이제 기대하기가 가장 힘든 것은 기존의 어떤 공청당의 어떤 그 영향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어떤 당시 현재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기조가 어떤 내수 부양의 의지를 계속 다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어떤 좀 현재로서는 정권 안정이 좀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어떤 경기 부양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그 현재 중국 경기 정책은 어떤 좀 모멘텀을 갖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 어떤 경기 턴어라운드가 좀 시일이 좀 걸릴 거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좀 의미 있는 중국의 좀 의미 있는 좀 경기 턴어라운드는 좀 내년 3월 정도 어느 정도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9월 지표, 10월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문제일 것 같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중국의 18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내일 폐막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보다는 성장의 질에 대한 고민, 또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이 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90포인트 선 하회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우리 시장은
뭐 그리스 관련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다시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뭐 상당히 좀 불안한데 코스닥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열흘 연속 올랐는데 오늘은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무진 연구께서는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그 하반기 이후로만 보시면은 어떤 이제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를 좀 앞서 나가는 경우 이제 시기도 많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주식시장,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의 어떤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소외를 받았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뭐 이러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좀 찾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기업이 어떤 펀더멘탈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조금 또 쉬어가는 장세에서 좀 다른 대안이라고, 투자 대안으로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조금 투자하기가 조금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입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외국인의 좀 매도세로 인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좀 수익률이 훨씬 더 안 좋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좀 그 코스닥 시장의 어떤 약점이 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좀 단기적으로는 어떤 좀 이러한 변동성에 계속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의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어떤 좀 코스피의 어떤 투자를 좀 보충할 수 있는 좀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까지 열흘 연속 올랐는데 생각보다 상승폭은 크질 않습니다. 그만큼 조금씩 꾸준히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열흘 연속 올랐다 그래도 그렇게 뭐 부담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코스피의 낙폭이 커지니까 심리가 불안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물량을 좀 던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점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상황으로 보면은 그나마 연기금이 주식을 사주는 게 그나마 위안으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오늘까지 4흘째 주식 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실타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뭐 언제 어떻게 공격적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주식을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상으로 어쨌든 뭐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연기금 쪽이 가장 그 비중이 큰 것 같은데,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그리고 시장 전체 대응 전략까지 묶어서 이학영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자신이 이제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요, 연기금에 좀 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정도 사는 것 같군요. 턱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올해에 여러 차례 걸쳐서 주식 비중 늘린다 얘기했는데요. 별로 늘린 적이 없습니다. 순매수 규모가 작년과 재작년에 대비해서 8분의 1에서 내지 10분의 1 규모까지 오히려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들이 말한 대로만 사더라도 주식시장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올라가려면 지금 연기금이 뭐 1, 200억 사갖고는 턱도 없고요. 하루에 1,500에서 2,000원까지 계속 사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큰 재미없다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지난 주말 이후에 연기금의 상금만 좀 보니까요. 사실상 특별한 의미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지 않은 것들을 오히려 순매도한 것이 오히려 특징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연기금을 사면 시장을 사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를 골고루 산다.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그 중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라든가요, 은행, 조선주 이런 것도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순매도로 차례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산 것들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주식이 들어가 있고요. 굳이 따지자면 정유주라든가요, 어떤 지주회사 성격들을 좀 사는 것이 있습니다. LG라든가 GS,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와 금호석이 이 정도를 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굳이 따지자면 앞서 이제 중국 얘기도 하셨지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뭐 사실상 그것도 기대감뿐이지만은요. 중국이 이제 정말 좋아지면 이제 소재죠,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정유화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선취하거나 장기적으로 보고서 이제 조금씩 사는 거죠.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게 되면 나중에 철강주들도 좀 살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 차원으로 굳이 해석을 하면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요. 문제는 연기금이 지금 이 정도 산다고 해서요. 이걸 무턱대고 개인 투자가 쫓아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거의 그 리스크가 워낙 크고 위험 부담이 워낙 큽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은 지금 안 사도 나중에도 계속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언제라도 살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물리더라도요. 또 사고 한 달 두 달이고 계속 살 수 있는데 개인 투자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계속 돈이 들어온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 몇 사람밖에 없겠죠. 매일매일 돈을 그렇게 엄청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거고요. 소위 타이밍도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은 뭐 연기금이 사건 뭐건 간에 지금 시장은 좀 계속 좀 보수적으로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사는 것은 천천히 남들보다 하루 내지 이틀 이상 늦게 사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장이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도 이제 저도 건설주 같은 것도 그나마 좀 반등할 거라고 좀 봤는데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뭐 대통령께서 그 태국의 그런 그 어떤 물 관리 뭐 이런 것도 수주전 예전에 올 법만 하더라도 사우디 얘기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폭락하고 오늘도 또 떨어지는 거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라는 것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1870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 선이 이탈하면 주식 비중을 최소한 정도로요. 개인들이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최소 수준으로 과감히 줄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떨어진다, 만에 하나 그렇게 간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요. 중소형 코스닥, 뭐 경기 방어주 해서 올라갔던 것들이 우리 단기적인 수익이 났고요. 신용 같은 거 많이 쌓여 있는 거로 저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급속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도 지금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전 일단은 말리고 싶습니다. 연기금 매매와 관련해서 오히려 사지 않는 종목을 좀 주목해라. 뭐 의미심장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어쨌든 현재 수급상 너무나 취약한 상황인데 연말까지 수급상의 키팩터는 뭐 연기금인 거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